가정주부가 된 지 15년 차인 윤미 씨. 매일 밥을 안 치는 건 그녀의 몫인데요. 그런데 밥 두세 공기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조금만 준비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원래 밥을 저렇게 조금씩 했어요? 예, 아침하고 저녁하고 계속 따로 해요. 왜 꼭 이렇게 새 밥을 맨날 해서 먹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먹어야죠. 좀 이따 눌러. 저 쌀 좀 풀려야지. 일로 와. 아유, 고생했어요. 네. 아이고. 좀 쉬어 이제. 아 몸도 성취하는데 저 그래도 나를 위해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몸이 성치 않다고요? 네, 좀 몸은 일반 사람이랑 뭐 똑같이 한데 이제 생각하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려요. 좀 정신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약을 좀 먹고 있어요 지금. 한 30년? 30년 먹었지. 30년? 중학교 때부터. 잠깐만. 벌써 느껴. 웃잖아요 항상 또. 이제 웃으니까 이뻐요 또. 그리고 남편 영일 씨 역시 30년 전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예 없었고요. 그러니까 한 중간중간 잠깐 깼는데 병원이고 의사 선생님하고 어머님하고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절단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선생님 두 분이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부 이식 수술까지 감행했지만 결국 사고가 있은 지 3달도 채 되지 않아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다리가 이렇게 온전히 있는 거로 아는 순간들이 가끔 있다고. 가끔 있어요. 다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가려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긁어요. 그냥 이렇게 긁으면 시원해요. 한쪽 다리에 힘을 잃은 남편은 양손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지 못합니다. 그 일은 늘 아내가 해야 하죠. 오늘 아침엔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먹기로 한 두 사람. 하나 줄까? 응? 하나 줄까?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꽁치. 꽁치. 하나만 줄까? 2개 놓자. 왜? 맛있게 많이 먹어야지. 알았어. 간이 밴 꽁치 덕분에 쉽게 만들 수 있어서요. 평소에도 영일 씨가 즐겨 쓰는 식재료입니다. 이렇게 커야 돼. 그런데 요리를 남편이 하나 보네요. 저 음식을 뭐 김치 볶음밥은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저 김찌개 같은 찌개 종류는 못해요. 거의 다 만들어진 꽁치 김치찌개. 남편이 먼저 간을 보는데요. 네, 맛없어요. 김치 맛이 너무 시큼했는지 신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설탕이랑 조미료도 조금 넣어줍니다. 그런데 요리하는 남편 옆에 꼭 붙어있는 윤미 씨. 왜 그런 거죠? 제가 이게 서랍도 열려면은 안 열리거든요. 먹발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먹발 안에 줬다가 들고 있어봐. 그랬다가 이렇게 열면은 잘 열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게 음식할 때는. 옆에서 우리 남편을 아내분이 항상 도와주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게 무슨 약이에요? 오빠 거요? 혈압약이나? 네, 혈압이 한 15년 된 것 같아요, 병원에. 아내도 복용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예요? 정신과는. 내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병을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할 수 없이 이약으로 먹는 거예요. 정신과 약을 하루에 2번씩 먹는 아내.
이렇게 약을 먹게 된 지도 30년이 다 됐습니다. 중2부터요. 아,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그런 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중2 때는 어렸을 때잖아요. 몰라요. 그때 중2 때인가? 응. 그냥 모든 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데리고 갔어요? 우리 엄마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약을 드신 거예요? 네. 삶의 끈을 놓으려다 거기다 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전에 응. 그 북촌날에서 떨어졌었죠. 북천 다리에서 떨어졌다고요? 네. 그때 그게 상처가 이 다리에 지금. 다리 떨어져가지고 한번 8시간인가 9시간인가 이렇게 꼼짝없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살아있어서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럼 왜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살아있는 게? 행복하니까. 아, 행복해요? 네. 어. 오빠가 있어서 행복해. 그동안 자신이 가진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늘 외로웠던 윤미 씨. 그래서 부부의 인연을 맺은 남편은 그녀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는데요. 영일 씨 역시 곁에서 함께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더없이 행복합니다. 뭐? 옆에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 챙겨주는 아내. 한쪽 다리로 오래 서 있기 힘든 남편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목발부터 챙겨줍니다. 어쩌면 그에게 아내는 인생이라는 물살을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목발인 동시에 징검다리인데요. 괴로워했던 그의 모습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라. 괜찮아? 결혼한 지 올해로 14년이 된 두 사람. 이들의 첫 만남은 강원도에서 마련한 장애인 맞선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서로 인사만 나눴을 뿐 안타깝게도 인연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저 커플이 안 됐어요. 저 사무실로 지체장애 옆에서 진짜 저 춘천지에 그쪽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전현미 씨가 손영희 씨를 마음에 들어 하는데 어떻게 이번에 커플 된 사람들인데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왜 날 좋아해 줄 사람이 있네? 그래가지고 날 좋아해 주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왕이 뭐 만나보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 맞선 자리에서 영일 씨가 내심 마음에 들었던 윤미 씨. 결국 용기 있는 사람이 사랑을 얻는다는 말이 통하게 된 거죠. 왠지 응. 끌렸나 봐요, 오빠한테. 천상이 어떤 건데? 저는 이상요. 항상 날 보면 웃어주고 오빠 해주고 따라주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좀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래 혼자보다 둘이 낫겠지 하고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본 것 같아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넣는 아내.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 남편도 함께 서 있는데요. 그 사이에 들고 있던 옷걸이를 떨어뜨렸는지 세탁기 안에서 옷과 함께 꺼내 올리는 남편.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손이 안 닿아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져내듯이 하나씩 이게 꺼내려고. 편하구나. 옷걸이를 짙게 삼아서 쓰고 있는 건데요. 작고 사소한 일 하나라도 늘 함께하는 부부. 서로를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해온 일이랍니다. 빨래 넣는 건 원래 우리 둘이 했어요. 아, 그래 둘이 해요? 네. 오빠가 안 해주면? 근데 생각을 못하니까 못 놀죠. 아, 그럼 못 놀아요? 네, 생각을 안 했어. 근데 하라고는 하죠. 빨래 같은 경우는 제가 꺼내가지고 넣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있어서 버팀목인 셈이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요. 나도. 예. 그래서일까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저한테는 진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 혼자 못 살아요. 저도 혼자 못 살아요. 그래요?
마치 위독과 바지를 같이 입어야 한 벌이 되는 것처럼 두 사람도 언제 어디서든 함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역시나 윤미 씨도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요. 음식 목 안 아파요? 목 전혀 안 아파요. 근데 노래 부르는 목소리가 좀 특이하긴 하네요. 네, 트로트 먼저 익혀져가지고요. 주로 땀마서 노래해요. 나는 널 다시 내게 돌려줄 거야. 노래를 부를 때면 생기가 넘친다는 아내. 그 아플 때도 노래 틀어주면 그때는 또 따라하고 그래요. 아플 때도. 아, 아프다가도? 네. 그래서 항상 내가 밖에 나가 있으면 나가 있는 동안 계속 노래만 듣는 거지. 그럼 아내는 외출 안 해요? 그 외출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면 못 찾아와 집을. 있었던데. 잠시 후 갑자기 주방으로 향하는 남편. 냉장고 앞에 고인 물기를 서둘러 닦는데요. 아내가 밟기라도 하면 넘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냉장고가 좀 오래돼가지고요. 이게 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침 일어나면 아주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도 물이 문 거라고요. 네. 영일 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사용해서 벌써 20년이 된 냉장고인데 가끔 냉장실이 냉동고가 되기도 한다네요. 어떨 때는 저기 음식물이 얼어있고 뭐 살얼음 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사 온 뒤로 교체하지 못한 전등은 물론이고 13년이 다 된 벽지엔 곰팡이가 슬어 있는데요. 특히 냉기로 인해 생긴 베란다 곰팡이는 두 사람의 호흡기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외출을 하려는 부부. 이때마다 남편이 준비하는 게 있는데 바로 바지 밑단을 접어서 핀으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요 걸어다닐 때 질질 끌리니까 이거 이제 전문으로 해야지. 그래서 그 단정하게 그렇게 네. 오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알았어 잠깐만. 아내의 재촉에 덩달아 마음까지 급해진 영일 씨. 앞으로. 두 사람 어디 가려는 걸까요? 현미가 김밥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빠, 김밥이랑 좀 한 줄 사주려고 지금 나왔어. 6, 5, 4, 3, 2, 1. 땡이다. 이들이 향한 곳은 집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길거리 시장인데요. 많은 먹을거리들이 아내 윤미 씨를 유혹합니다. 돈가스 파네? 비빔밥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아니야 김밥만 먹자고 내가. 많이 있어야지 뭐 여러 개 먹겠대. 집집마다 먹으려고? 어? 집집마다?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렇게 먹어야 돼. 아니야. 돈 어딨어? 오빠 돈 없어. 돈이 어딨어 오빠가? 팍팍 써. 돈이 있어야 팍팍 쓰지. 많이 준비 안 했어? 없어. 어디 그냥 지나가자. 안 사 먹어? 가자 그냥 지나가자. 여기 더 많다 먹을 게. 깎고, 만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찐빵도 있네? 자. 남편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맛있는 걸 먹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게 된 아내. 결국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저기 김밥 써있다. 김밥 써 있어? 응. 김밥집이야? 드디어 약속한 김밥을 사러 들어가는데요. 맛있게 만드는 김밥을 보자 아내 얼굴이 환해집니다. 다행이다. 좋아? 나 뭐 생각해? 좋아. 맛볼까?
막 가야 돼? 뭘까? 입맛 다시던 윤미 씨에게 김밥 몇 개만 맛을 보여주려는데요. 아내 먼저 한 입, 맛있어? 먹어봐야지. 맛있어? 곧이어 남편 입에도 한 개 넣어줍니다. 아니야. 그만 먹고 집에 와서 먹게. 하나 더 먹을게. 하나 더? 맛있다. 한우 드리는 거 안 오늘 집에 와서 먹자. 맛있어. 왜 먹고. 기초 수급자라 수급비 뭐 한 달에 아마 매가리 10만 원 나오는 건데 그걸로 뭐 집세 내고 뭐 전기세 내고 뭐 공과금 내면은 얼마 안 남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윤미가 먹고 싶은 그대로 다 사달라고 하면은 아우 완전 무한이 없어요. 못 사주는 것도 내가 미안하고. 그럼 지금도 뭐 이렇게 아껴 쓰시겠네? 그렇죠. 최대한 아껴 쓰는 거죠. 많이 사주지 못해서 늘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영일 씨. 또 시장에 올 때마다 그의 눈길은 늘 상인들에게 머무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옛날에 내가 뭐 장사했던 게 좀 양말 장사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나도 돈이 있었으면은 장사를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돈을 벌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치료비를 위해선 수급자 유지가 최선이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 윤미 씨가 이제 정신장애가 조금 있다 보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우울증 같은 게 나타나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영일 씨 같은 경우는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서 만약에 제외가 된다 그러면은 그 병원비 부담하는 게 또 막대한 부담이 될 거거든요, 저 친구한테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어디 뭐 취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가 창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죠. 외출해서 돌아온 윤미 씨. 그런데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힘들지 갔다 오니까. 어디 머리나? 좋다. 괜찮아. 좋아. 만져주니까 좋지? 괜찮은데 열 없네. 누워 있어 좀. 모습만 봐도 이제 알죠. 정말 지금 기분이 좀 다운됐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죠. 나와. 응? 내가 따라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바뀌는 윤미 씨. 마치 큰 폭풍이 지나간 뒤에 잠잠해지는 것처럼 아내의 감정도 안정되길 기다릴 뿐입니다. 다음 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찾아온 부부. 무슨 일로 온 걸까요? 뭐 윤미가 활동하고 싶어서 뭐 하나 했으면 해서 왔거든요. 기본 프로그램이 워낙 이게 몇 개 안 되는 데다가 거기에 다 이제 인원은 좀 인원이 다 탔어요? 마감돼서 저희가 그래도 연중에 쭉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장애인분들은 직접 이렇게 영화 보러 가시기 불편하시니까 네. 저희가 몇 분씩 한 10분 정도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이제 영화 같이 보러 가서 같이 영화도 보고 노래 부르기 아니면 음식 만드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은 올해 예정에 없어서 나중에 만들어 나중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 생기면 기회가 오빠랑 되면 같이 와도 돼요? 근데 오빠 안 하면 나도 안 해. 오빠 안 하면 나도 안 한대. 그럼 오빠가 뭐 가발을 쓰고 오셔야 돼. 나 여기 회원이 아니라 보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생떼를 쓰는 아내. 뭐든지 남편이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윤미 씨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는 저희랑 자연스럽게 소통하시고 체험도 많이 하셨고 캠프도 같이 가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윤미 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조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칩거하시는 경향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다려드리고 또 다시 또 참여하고 싶으시다 하면 또 참여할 기회를 드리고 저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분이 과거에도 여기서 교육을 좀 받아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옛날에 한 16년인가 한 17년 정도 한 2년 정도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때 뭐 합창도 했었고 수영도 했었고 뭐 뜨개질 같은 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아 이제 오빠는 안 나갈래? 나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냥 하기 그런 거보다 오빠가 옆에 없으니 저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부부는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라고 하죠. 하지만 누군가 먼저 떠나면 반드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요. 혹시 아내가 남게 되진 않을까 생각할 때마다 영일 씨 가슴엔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그날 저녁, 체육관에서 좌식 배구가 한창인데요. 그 가운데 영일 씨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는 춘천 좌식 배구팀 회장을 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신영일 선수 엄청 열심히 하시죠. 세타도 하시고 리베로도 같이 하시는데 안 힘드냐고 물어보시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시겠다고. 그래서 뭐 지도자로서는 감사할 따름이죠. 남편은 운동 실력뿐만 아니라 동료들과도 사이가 좋아서 주변에선 인기 선수로 통하는데요. 같이 운동을 하거나 대회를 나갈 때나 항상 이렇게 동료들을 잘 챙겨주시고 밝은 분위기로 즐겁게 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4월에 있는 좌식 배구 전국 대회를 앞두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운동을 하는 남편. 15년차 베테랑 선수지만 늘 열심히 뛰느라 구슬땀을 흘리는데요. 그런 남편 옆에서 아내 윤미 씨가 네트 밖으로 나온 공을 주우러 다닙니다. 힘들진 않을까요? 공도 좀 오빠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면 네. 혹시 배우고 싶은 건 있어요? 네. 요리랑 노래, 영화도 보면 재밌겠고. 오빠 없으면 오빠 혼자 가는 건 싫어요. 아, 오빠 없으면 또 싫어요? 싫어요. 아니 혼자 가면 싫어요. 항상 오빠가 같이 있어야겠네요. 네. 아내가 원해서 데려오긴 했지만 사실 남편 마음은 무겁습니다. 걱정 많이 되죠. 내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따라와서 와가지고 하려고 하면 또 힘들고 공 죽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이 공 짓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웬만하면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가자고 하자고. 그러니까. 그날 밤 오빠 뜨거워? 알았어. 많이 뜨고 응. 좀 식혀야지 그러면. 괜찮아. 성우 많이 쓰는 거 보면 괜찮아. 알았어.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을 들고 오는 아내. 접어야지. 반 접어. 혹시 좀. 한 번 더 접어. 더 접어. 이거 올려. 여기? 응, 아래? 길게. 이게? 응,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이제 살았다 그래. 따뜻해. 많이 식었어. 식어서 괜찮아. 따뜻해. 윤미 때문에 산다, 오빠가. 윤미는 오빠가 이뻐하니까 좋잖아. 오빠 행복하세요. 너는 윤미도 오빠 때문에 살아? 네. 진짜? 네. 아유, 오빠 고마워. 없으면 안 되죠.